예천군의회 사건 이후 경북 시군의회 의장 18명이 베트남으로 외유성 연수에 나서 거센 비판이 일자 오늘 조기 귀국했습니다. 경주시가 청렴도 평가에서 매년 최하위 등급을 받자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시민단체는 공직사회 전반적인 혁신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올해 사업자 지원 사업으로 78건, 74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천군의회 사건 이후 유권자인 국민들은 외유성 연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의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 시군의회 의장 18명을 비롯해 경기 중부권 시의장단 9명 등이 이 와중에 줄줄이 외유성 연수를 나갔는데 아예 해외 연수를 없애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경북 시군의회 의장단은 그제 저녁 6시 베트남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3박 5일 일정에는 베트남 옌뜨 국립공원과 하롱베이 관광, 전통 마사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 중부권 시의장단 7명도 그제 오전에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지역 문화 탐방, 전통 공연 관람, 문묘 관람 등 관광 일정이 포함된 3박 4일 일정으로 현재 관광지인 하롱베이에 머물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현지 의회를 방문하고 산업을 벤치마킹하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연수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태를 보면 정말 국민을 위한 건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울산시의원 5명이 작성한 연수 보고서는 한 대학생의 리포트를 그대로 옮겨 적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연수를 통해 마련한 정책 구상조차 표절했는데 문제를 제기하자 답변은 피하고 자리를 뜹니다. 그러니까 파일을 보내... 1인당 수백만 원의 연수 비용은 모두 국민의 세금입니다. 경북 예천군의 경우 재정 달입도는 12%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의원 1인당 해외 연수 예산은 전국 7위 수준인 54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꼭 필요한 연수인지 판단하기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가 있지만 형식적 심사에 그칩니다. 전남 화순군의 경우 심사위원들은 잘 다녀오시라, 관광 분야에 특화된 것 같다며 모두 연수에 찬성했습니다. 관광지를 둘러보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원들의 해명에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예천군 의원의 폭행 파문 이후 베트남으로 연수를 떠나 논란을 빚은 경북 시군의회 의장들이 당초 일정보다 이틀 앞당겨 오늘 조기 귀국했습니다. 서재원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은 오늘 귀국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말 연수가 잡혀 있어 예약 취소했다는 위약금 부담이 있었고 공식 기관 방문을 취소하면 앞으로 해당 국가 방문을 거절하겠다는 베트남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었다며 도민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서 의장은 경위야 어쨌든 출발 전 예천군의회 사태의 심각성과 도민의 정서를 헤아리지 못한 점은 송구하다며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자 시장 직속 청렴코를 개설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시민단체는 공직사회 전반적인 혁신과 함께 각종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경주시는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세부적으로 외부 청렴도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고 내부 청렴도는 4등급을 기록해 지난 2년 동안 청렴도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자 경주시가 청렴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공직자 부패와 비리를 시장에게 바로 신고해 처리하는 청렴코를 개설했습니다. 또 감사관을 외부에서 채용하고 인허가 부서는 2년 이상 근무자를 전원 교체하는 등 다양한 청렴도 개선 대책을 추진합니다. 팀장급 이상으로 개인 청렴도 평가를 해서 인사에 또 반영할 생각이고요. 또 다양한 청렴 시책을 통해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는 최하위의 오명을 벗고 우수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단체는 청렴도가 낮은 것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학연과 지연 등의 문제점이 크다며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내부 감찰 강화와 시민 감사관제 권한 확대 등 구체적인 제도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결국은 시민들이 제보하는 의혹에 대해서 내부 감찰 제도가 강화돼야 됩니다.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경주시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선 제도 개선에 대한 체계적인 실행과 함께 공무원들의 획기적인 의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올해 사업자 지원 사업으로 78건 74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월성원자력본부는 공모와 3차례 심의를 거쳐 발전소 주변 지역 교육 여건 개선, 전복 치폐 방류, 주민 종합 건강검진 등 지원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월성원자력본부는 인근 지역의 교육 장학과 경제 활성화 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38분쯤 포항시 남구 대송면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불이 나 폐기물을 옮기는 차량 2대와 폐기물 등을 태우고 1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폐기물이 타면서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소방서는 소방차 17대를 동원해 불을 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처리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산림보호법 위반과 일반 물건 방화 등의 혐의로 67살 A씨를 검거해 연쇄 방화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 5분께 포항시 북구 두호동 한 야산에서 불을 질러 임야 0.1헥타르를 태웠고 이에 앞서 지난 5일과 7일에도 이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전 속 사진은 있는 그대로를 베끼다는 의미인데요. 사진가들의 렌즈 속 포항 바다는 어떻게 다를까요? 노지연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오랫동안 철책에 갇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거친 바위. 사진가가 아찔한 낭떠러지를 걸어다니며 담아낸 비경입니다. 렌즈를 보지 않고 셔터를 눌러 송도의 풍경을 낯설게 포착해내고 영일대 수욕장에서의 한 컷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포항에서 활동하는 사진가 8명이 포항 바다의 어제와 오늘을 담은 사진전입니다. 포항을 상징하는 정체성이 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처럼 이번 전시에 초대된 작가들이 포항 사진계에 넉넉한 그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포항 중앙상가에 위치한 아트갤러리 빛은 꾸준한 기획전과 프로그램으로 지역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새해 첫 기획전을 통해 포항 문화의 정체성과 방향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볼만한 공연과 전시 소식입니다. 포항 시립교향악단의 신년음악회가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지고 부산 국제 비디오 아트 페스티벌 전이 포항 시립중앙아트홀에서 비누조각가 신미경의 오래된 미래전이 경주 우양미술관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노지연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세계적 의료기기 제조사인 지멘스 헬시니어스를 방문해 포항과 경주 지역의 투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초음파 진단기 사업본부와 도내 투자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하는 한편 포항에서 현재도 의료장비를 생산 중인 지멘스 측에 추가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지멘스 헬시니어스 초음파기기 사업부는 포항 및 분당에 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포항과 경주, 성남에 생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오늘 2019학년도 포항 평준화 지역 일반고등학교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2,737명 모집 정원에 2,742명이 지원해 5명이 탈락했으며 학교 배정 결과는 오는 25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입시에서 탈락한 학생들은 포항 지역 미충원 특성화고등학교 등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은 포근했습니다. 주말에도 평년 기온을 웃돌며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건조한 대기는 계속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평년 기온을 웃돌며 포근한 하루였습니다. 다만 낮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났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대기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경북 동해안 전역이 영상권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동안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포근한 날씨는 일요일에도 계속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 내려진 건조특보는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기 때문에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건강을 위해서 수분 섭취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0도에서 4도, 낮 기온은 9도에서 1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아침부터 밤까지 10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4도, 독도 7도, 낮이 되면 울릉도 7도, 독도 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흐리고 오후까지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은 뚜렷한 비나 눈 소식이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문수사 성림자원봉사단 300만 원, 제구 포항 1월 송죽회장 박영준회 회원 일동 300만 원, 포항해양경찰서 직원 일동 100만 원, 후포 어린이집 원화 일동 52만 1,000원, 포항 청하중학교 교직원 일동 15만 5천 원, 영덕군 달산면 대지1리 경로회원 일동 10만 원, 영덕군 달산면 그린 영덕 21협의회 박재범 회장회 회원 일동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박세희 씨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원조 대게 5만 원, 울진군 후포면 무복리 토종 순댓국 2호점 5만 원, 울진군 후포면 명랑 자전거 오토바이 5만 원, 울진군 후포면 윤정 대게 수산 만 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해 6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제철소 견학 프로그램은 제철소 현장 방문, 홍보센터 안내, 포스코 역사관 등으로 방문자 요청에 따라 3가지 코스로 혼합해 진행됩니다. 한편 포스코 홍보센터는 지난 85년 지어진 이후 1,900여만 명이 방문했고 포스코 역사관도 2003년 개관 이후 누적 관람객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경주 도심지에서 용강동으로 이전해 올 3월 개교 예정인 황남초등학교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주교육청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세부 사항을 미리 점검하고 다음 달 준공 검사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200억 원이 투입된 황남초등학교는 37개 학급에 885명 수용 규모로 올 3월 개교합니다. 경북지방우정청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9일까지 지역 특산물과 생활용품을 최대 50%까지 할인해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